안녕하십니까. 2014학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2013학년도 3월 전국 고3 모의고사 생명과학 1 이번에 처음 봤죠. 그래서 요거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맡게 된 신윤호 선생님입니다. 알죠? 자, 우리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시험을 봤는데 오늘 시험 본 거 등급 컷이 현재까지 가채점 결과로 나왔어요. 보시니까 쭉 보시면 뭐 만점 50점이고 1등급 컷이요 45점이야. 1등급이 45점, 2등급이 38점, 3등급이 32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1등급이 45점, 2등급이 38점, 3등급이 32점. 보세요. 우리가 요게 수능에서 컷은 이제 아는 친구도 알겠지만 수능 컷은 1등급 45점이면 요 정도는 맞아요. 그런데 2등급이 보통 한 40, 한 1.2점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3등급 컷이 보통 38점 정도에 끊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현재 이제 고3 학생들이 이 시험을 봤는데 고3 학생들이 공부를 아직 많이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3월 보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또 경기도 교육청 보고 그 다음에 6월에 6평 보고 7월에 인천시 교육청 보고 9월에 평가원 보고 그 다음에 수능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전체 시험들 모의고사들 중에서 3월이 제일 쉬워요. 제일 쉬운데 현재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아직 준비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다음번부터 볼 때는 조금 준비를 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쭉 알아보면 되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그렇다라는 거고.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문제를 읽어보니까 고산지대에 사는 땅다람쥐에 대한 설명이다 해서 땅다람쥐에 대한 생명현상의 특성이 나와 있어. 이거 틀린 사람 없죠? 체온 항상성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지고 먹이 부족해지면 동면한대요. 동면은 추위에 대한 적응 현상. 그죠? 그러면 항상성과 적응과 진화니까 답은 2번. 하나도 안 어렵다. 그지? 자, 두 번째 봅시다. 수컷 개구리 나왔는데 개구리 행동을 관찰한 자료다. 수컷 개구리는 암컷 개구리를 차지하려고 그림과 같이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온 다른 수컷 개구리랑 싸워. 원래 영역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들어온 거거든요. 자, 이런 거 뭐라고 그러냐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야.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거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텃세야, 텃세. 그래서 자기의 영역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순위제 있죠, 순위제. 이거 많이 들었죠, 순위제? 닭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새로운 닭이 닭장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서 맨날 싸운다고요, 당분간은. 왜? 자기가 몇 번째 서열인지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서열에 맞춰서 음식을 먹고 또 배우자랑 선택을 하고 하는 거지. 그지? 순위제. 그 다음 또 뭐 있었어? 리더제. 그래서 이건 이제 우두머리 빼고는 다 평등한 거. 그리고 개미나 꿀벌 같은 사회생활 이렇게 있다고요. 그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이건 텃세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게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과 그 다음에 군집 내의 상호작용을 구별하는 문제인데 요거는 아마 생명과학 맨 뒷부분에 배웠기 때문에 등한이한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막 씨름하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텃세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3번 문제. 3번 문제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얘기야. 생물 다양성. 이거 볼까요? 생물 다양성은요. 요 단원이 제일 마지막 단원이죠. 그 정말 애들이 버려요. 근데 생물 다양성은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 종 내에서 사람이면 사람 종 내에서 다 다르게 생긴 거. 뭐라고 불러? 유전자 다양성 내지는 유전적 다양성. 그다음 두 번째 종이 많아. 사람도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종류 되게 많은 거. 그건 뭐라고 불러요? 종 다양성이라고 부르고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이라고 부르고 그럼 종이 많이 모여 있으면 이제 그게 생태계가 되는데 그런 생태계가 습지 생태계, 초원 생태계 또는 뭐 숲, 삼림 생태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거 그럼 뭐라고 불러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불러요. 별거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봐봐. 해저의 진흙에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다양한 미생물이 그랬어. 그럼 더 다양한 미생물이 생겼다는 건 유전적으로 다양한 거니 아니면 종이 많은 거니 아니면 생태계가 여러 가지 있는 거니? 그렇지, 종 다양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 번째 봐라. 두 번째 봐라. 같은 부모에게 난 자녀의 얼굴 모습이 다른 건요? 유전자가 다르니까 유전적 다양성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내용 끝까지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과학 원을 끝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틀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근데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는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답은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니까 2번. 문제집 보면 사고 있죠? 자, 4번 갑니다. 4번 보시니까 뭐가 나왔냐면 불가사리 얘기가 나왔는데 가설이 나왔어요. 불가사리가 없으면 종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소 A와 장소 B에서 종의 수를 나타낸 거야. 그런데 A는요, 불가사리를 그대로 둔 애들이고, 둔 장소고, 불가사리가 있다 없다 있는 장소고, 얘는 불가사리를 제거한 장소라고 문제에 나옵니다. 그러면 불가사리가 없으면 종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 맨 처음 단원에 배웠어요. 가설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 조작 변인과 무슨 변인? 종속 변인으로 되어져 있다고. 그럼 불가사리가 없으면 무슨 뜻이야? 그럼 조작 변이니까 불가사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비교해 봐야 되겠고요. 맞죠? 변화를 주는 거. 그 다음 그에 따른 결과 종다양성이 많아진다. 요게 종속 변인 결과라고. 그럼 봅시다. 불가사리가 있는 경우는 내가 인위적으로 조건을 변화시킨 게 아니지. 이런 거 뭐라고 불러? 대조군. 맞아요? 그럼 인위적으로 불가사리를 제거했다. 이건 뭐라고 불러요? 실험군.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억 봐봐. 조작 변이는 불가사리의 제거 여부다. 조작 변이는 불가사리가 있느냐 없느냐. 맞죠? 기억 맞고. 니은 A는 대조군, B는 실험군이다. 대조군, 실험군. 오키도키. 디귿 봐. 탐구 결과는 가설을 지지한다. 탐구 결과 봅시다. 불가사리를 제거하지 않고 불가사리를 가만 놔뒀더니 생물 종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불가사리를 제거한 내 실험군에서는 오히려 줄고 있어요. 그러면 봐봐. 불가사리가 없으면 종 다양성이 증가할 것이다. 종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오히려 틀린 거죠. 얘가 오히려 증가하고 얘가 오히려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설을 지지하지 못한다. 답은 몇 번?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3번이 정답. 어렵지 않죠? 쉽다니까. 자, 5번 봅시다. 5번. 5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작년에 2012년 5월에 2014학년도 예비수능 문제지를 공개를 했었죠. 그죠? 예비수능 문제를 봤었어요. 그때 예비 시행 했었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풀어보고 시험 봤던 거죠? 풀어봤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풀어봤으면 4월 달에 모의고사 보기 전에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유사한 유형들이 나오니까. 보세요. 5번 뭐냐 하면 요게 이제 우리 사람 몸에서 생명활동을 일으키는 4가지 기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 소화, 순환, 호흡, 배설. 요 4가지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 호흡계만 지금 나와 있어. 그럼 여기다가 뭐 배치해야 돼? 소화, 순환, 배설 배치해야 돼. 보자. 얘는 뭐가 들어가고 나가요. 요거 소화. 그리고 얘는요. 그걸 다 연결해주고 있어요. 뭘까? 순환. 얘는 뭘 내보내죠? 이거 뭘까? 배설 이렇게 될 거예요. 배설. 그러니까 배설이니까 요 배설하는 물질은 요거는 노폐물이겠네요. 그죠? 노폐물. 됐다. 자,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 가에서 영양소가 흡수된다. 그래 소화하니까 흡수되는 거죠. 맞아요. 기억 맞고. 니은 나를 통해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운반된다 줄 치시고 순환이니까 정답. 맞죠? 니은 맞아요. 디귿. 물질 A의 예로, 노폐물의 예로 요소가 있다. 맞죠? 굉장히 쉽네. 답은 5번.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넘어가서 6번 보자. 6번. 자, 6번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미리 조건을 다 줘요. 첫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요? 백합의 수술과 또 하나 뭐 양파의 뿌리. 그럼 생각해 봐봐. 백합의 수술이면 생식세포를 만드는 부분이죠. 꽃가루 만드는 데란 말이야. 그러면 수술은 뭐 하는 곳이냐면 얘는 생식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고, 뿌리라고 하면 뿌리 끝에 뭐가 있어? 생장점. 생장점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체세포 분열을 해요. 잘 모르겠지만 얘 4개 됐어요. 4개. 그럼 얘 뭐야? 백합의 수술. 그죠? 나머지 하나는 양파의 뿌리. 그죠? 아이, 참나 원. 뭘 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억 보자. 가에서 딸세포의 액상은 N이다. 봐. 가는요, 생식세포 분열이니까 생세포 분열은 1분열 때 2N에서 N으로 되고 2분열 때 N에서 N으로 되는 거잖아. 맞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4개 만들었으니까 N이구나. 맞아요. 기억 정답. 기억 5. 니은 보자.
가는 양파의 뿌리 아니고 나가 양파의 뿌리. 니은은 틀리네요. 디귿 나에서 이가 염색체. 자, 이가 염색체는 어느 분열에서? 생식세포 분열, 감수 분열에서. 하나 물어보자. 이가 염색체는 생식세포 분열 중에서 1분열, 2분열. 1분열 전기에 나타나죠. 그죠? 제1분열 전기. 써나 이런 거. 다음은 기억만 맞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7번. 요것도 예비시행 문제랑 유사한 문제예요. 예비시행 문제랑. 여러분들 꼭 한번 풀어보세요. 혹시 안 풀어본 친구들 있다면. 물론 풀어봤어도 다음번에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 번 더 풀어보세요. 자, 요거는 DNA가 복제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간단히 보자. DNA가 복제되는 거 보면 우리가 그 세포 분열 주기가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면 간기를 3개로 나누잖아요. G1기, S기, G2기. 얘는 실제로 복제가 일어나는 거고 얘는 처음 거고 복제가 일어난 다음이라고. 됐죠? 자, 근데 문제를 잠깐 보시면 G1기 세포의 DNA 상대량이 2다 그랬어. 그럼 요 놈이 DNA가 2만큼이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복제가 되는 거니까 S기는 복제가 되니까 얘가 얼마가 될까? 4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G1기고 얘가 G2기다 이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 DNA가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기는 S기 이렇게 되겠네요. 하나도 안 어렵죠. 보세요. 그런데 일단 기억부터 보자. 가의 세포는 생식세포다 그랬어. 생식세포다. 얘는 지금 체세포에서의 G1기가 2라는 얘기죠. 근데 체세포가 현재 DNA가 2만큼인데 가는 DNA가 1이야. 그럼 그 절반이니까 정자나 난자 같은 생식세포가 되겠네요. 아유, 쉽네. 두 번째, 나 보세요. 나세포는 G2기에 멈춰 있다. 아, 나세포는 얘도 복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 뭐에서 멈춰 있는 거야? G1기, 여기서 멈춰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DNA 복제하는 S기가 막혔나 봐. 그래서 G1기에만 멈춰 있다. 그러니까 G2기에 멈춰 있다 그랬으니까 니은은 틀리네요. 디귿, 다에는 S기 세포가 있다. 그럼 답은 기억하고 디귿 3번. 됐죠? 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존 N 쉬워요. 존 N 쉬워요. 선생님이 참 이 해설 강의를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참 선생님의 해설 강의는 한아리 해설 강의죠. 한아리 해설 강의. 무슨 뜻이야? 한글만 알면 이해된다고요. 한글만 알면 이해되는 건데 이거를 고민하느라고 살살 보세요. 별거 없어요. 너무 이렇게 팔려고 하지도 말고요. 큰 흐름을 보시고 보라고. 자, 8번 보시니까 8번 문제부터 보자. 표는 물질대사 A와 B를 그림은 ATP의 합성과 분해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봅시다. 물질대사니까요. A는 동화 아니면 이화 아니야. A, B는. 근데 아미노산 단백질 되면 덩어리가 커지는 거니까 동화, 이화. 얘는 동화작용. 그죠? 그 다음에 포도당이 물하고 이산화탄소 나눠지는 건 이화작용. 맞죠? 그럼 보세요. 동화하고 이화가 이렇게 있는데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반응. 에너지 중에 뭐 만들어내는 반응? ATP를 만들어내는 반응. 그럼 ATP는 뭐로 만드느냐? 옆에 그림 좀 보세요. 옆에 보니까 육각형, 오각형 붙은 거 얘가 아데닌이고요. 얘가 리보스당이야. 요거 합쳐서 뭐라고 불러? 아데노신이라고 불러. 됐어. 아데노신인데 그 몰라도 돼. P 3개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불러요? ATP라고 불러. 얘는요. 아데노신에 P 2개 붙었으니까 ADP에다가 뭐가 더해져 있다? PI, 무기인산 더해져 있다. 됐죠? 그러면 기억이라고 하는 건 ATP를 만드는 반응이잖아. 기억은 ATP를 만드는 반응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ADP에다가 PI 더해가지고 얘 만든다고. 그럼 보세요. 이화작용할 때 ATP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기억이야, 니은이야. 얘는 기억 반응일 테고. 됐죠? 그 다음에 동화 과정은 흡열 반응이잖아요. 흡열이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ATP가 들어가줘야 돼. 그럼 ATP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니까 ATP가 들어가서 ADP와 PI 만드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요거는 니은 과정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니은 과정. 니은 과정. 네, 니은 과정. 맞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ATP가 나눠지는 거니까. 자, 문제를 보자. 기억 A는 동화작용이다. 맞죠? 동화작용이다. 니은 B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가 그게 기억 반응에 사용된다. 여기서 포도당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ATP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거 맞다고요. 그 다음에 디귿. 근육 수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려면 ATP가 분해돼야 되잖아요. 그죠? ATP가 분해되는 반응이니까 ATP가 ADP로 분해되는 반응. 무슨 반응? 니은 반응에 해당한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요게 이제 기억 니은하고 AB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ATP가 합성되는 반응, 니은은 ATP가 분해되는 반응.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되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넘어가서 9번 볼게요. 9번 보시니까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신경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봅시다. 요거는 무릎 반사 얘기죠. 무릎 반사. 그래서 무릎 밑에 연골 부위 여기를 이제 망치로 쳤더니 다리가 들려 올라가더라. 나도 모르게 이거잖아. 그지? 그럼 어디 보자. 무릎 반사의 경로와 이에 관한 근육 원섬유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근육 원섬유를 보니까 요 마디라는 게 있어. 요거 잠깐 확대해 볼까요? 요쪽에서 볼게요.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하면 어떤 거하고 액틴이라는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액틴이 이렇게 있으면 액틴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미오신이라는 게 있죠. 미오신이 어떻게 있어요?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맞니? 그래서 요쪽에도 물론 이제 미오신이 있죠. 이렇게. 요거 내용을 지금 설명하면 다 기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만 해주자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요게 이제 노란색의 미오신인데 여기 있는 미오신이 요렇게 발가락이 달려가지고 여기는 액틴을 이렇게 당기거든요. 그럼 이제 액틴이 요렇게 가까이 다가와요. 그럼 여기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잘 보세요. 얘가 이렇게 요 두 개가 다 다가오니까 요렇게 다가온단 말이야. 얘가 요렇게 다가온다면 요 흰색 선, 여기 이제 Z선이라고 부르죠. 여기도 Z선이라고 부르죠. Z선과 Z선 사이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 거 아닌가? 맞아요?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요 거리 어떻게 돼요? 요 거리? 요 거리 좁아지겠죠. 좁아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요. 여기 이제 H대라고 부르는데 요 H대의 길이도 좁아질 거 아닌가.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뭐는 안 변한다. 미오신 자체의 길이인 암대, A대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잖아. 얘는 불변이고 나머지는 다 변한다. 요거 예비 시행 문제에 요게 똑같이 나왔었어요. 똑같이. 요거 안 변하고 나머지 변한다고. 그게 뭐라고? 근육이 수축하는 거라고. 자, 그럼 봅시다. 간은 척수다. 무릎 반사의 중추 얘기하는 거잖아요. 척수. 맞아. 그럼 A가 흥분하면 기역의 길이가 짧아진다. 자, 보세요. 우리가 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해요. 다리를 들어 올리려면,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 미안해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그러면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 위에 거는 당기고 아래는 밀어줘야 다리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맞죠? 반대로 위에 게 늘어나고 아래 게 당겨져 수축하면 무릎 꿇어야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릎 밑에 연골을 딱 치니까 다리를 들어 올린다는 건 위에 쪽 근육이 당겨지고 아래쪽 근육이 밀리는 거잖아. 그럼 위에 쪽 근육이 수축해야 되니까 얘가 수축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이지. 수축이 일어나려면 A 부분의 길이, 기역 부분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 수축은 짧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니은 보세요. 신경 A가 흥분하면 기역의 길이가 짧아진다. 맞죠? 아, 이거 쉬운 거야. 디귿. 니은에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한다. 니은이 어디냐 하면, 니은이 여기 보니까, 지금 니은은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 놨었던 요 A대 부분이에요. A대 부분. 여기는 액틴 필라멘트만 하얀색만 있냐고? 아니, 노란색도 있지. 뭐,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죠. 답은 기역 니은 3번. 되겠죠? 3번. 자,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 10번 문제인데, 이 10번 문제를 보고, 야, 참신하고 잘 냈다, 이런 생각했어요. 참 쉬운 건데도 학생들이 보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맞췄어요. 오답 베스트 5등 안에 안 들었으니까. 아마 6등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신하게 잘 풀었어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돼. 보세요. 혈당량 조절 과정 그랬어요. 혈당량 조절 과정. 선생님이 내용 강의에서 설명을 했지만, 혈당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혈당량, 혈관, 내지는 혈액, 속에 당, 포도당이 들어있는 양이 혈당량이야. 그럼 잘 봐. 혈당량을 높인다는 건 뭐 어디서 갖고 오든 뭘 분해하든 혈관 속에 포도당만 많이 넣어주면 혈당량이 높아져. 반대로 혈당량이 낮아진다는 건 얘를 어디로 보내든 분해를 하든 아니면 다른 걸로 모양을 바꿔버리든 혈관 안에 포도당이 없어지기만 하면 된다고요.
되겠죠? 자, 내용을 좀 보세요. 여기 막 뭐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뭐 혈관과 4개의 기관 모형이 나왔고 사탕하고 깃발하고 뭐 이렇게 나왔대요.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 보세요. 사탕은 포도당이고 얘는 당이라고 쓸게요. 포도당이고 그 다음 깃발은 호르몬 X래. 됐죠? 자, 그런데 문제 보자. 혈당량이 감소된다는 건 혈관에서 심장으로 3개, 뇌로 2개의 사탕을 옮긴다. 그럼 혈관에서 심장으로 사탕을 3개 옮겨. 그리고 뇌로 사탕을 2개를 옮겨. 그럼 혈관에는 포도당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냥 혈당량 감소라고 지금 말이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나와보세요. 혈당량 조절 호르몬 작용. 혈관 위에 사탕수가 적어진 만큼 깃발이 간으로 간대요. 그러면 봐라. 혈관의 혈당량이 낮아지니까 깃발을 옮겨서 간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을 이걸로 내보내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야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될 거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깃발 5개 옮기면 돼요. 되겠죠? 그러면 그래 놓고 다 봐봐. 기억해놓고 나서 간에 있는 깃발의 수만큼. 깃발 지금 몇 개 갔어요? 5개 갔죠? 깃발이. 5개만큼 사탕을 간에서 혈관으로 또 옮겨준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혈관 내에 있는 사탕 개수는 일정하게 두려고. 되겠습니까? 그럼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혈당량이 다시 증가되는 거죠. 맞아? 그럼 기억부터 보자. 간은 호르몬 X의 표적기관이다. 호르몬 X가 어디 가서 작용한다고? 간에 가서 작용한다고. 그럼 간이 표적기관이죠. 그죠? 오케이. 기억 맞고. 니은 혈당량 증가는 기억이다. 혈당량 증가가 기억 뒤에 다에 있으니까 혈관으로 여기서 옮겨주는 거. 맞습니다. 디귿 호르몬 X는요. 혈당량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지. 그러니까 글루카곤 맞겠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11번 봅시다. 11번. 요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이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근데 어떻게 또 잘 맞췄어요. 참 요즘에 이번에 학생들이 이 정답하고 오답하고 보면 실수해서 틀린 게 오히려 1등이고요. 어려운 문제들은 오히려 잘 맞췄어요. 이게 잘 맞춘 건지 아니면 그냥 던졌는데 맞은 건지 뭐 어쨌든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 내용은 알고 갑시다. 잘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개체 가가 있어. 가 어떻게 생겼다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겼냐면 나는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야. 이해되니? 요 두 개가 이렇게 교배를 시켰다고. 그러면 열성 순종과 교배하는 거 무슨 교배라고 불러요? 검정 교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녀석은 무조건 뭐만 줄 거냐면 생식세포로 스몰 a, 스몰 b, 스몰 d만 줄 거고요. 맞죠? 얘는 뭐뭘 줄 수 있냐 하면 A 중에서 2가지, B 중에 2가지, D 중에 2가지니까 모두 8가지를 주게 된단 말이지. 그런데 얘네 둘이 교배해서 나온 결과가 여기 있는 거야. 잘 봐라. 그러면 얘네 둘이 교배를 했지만 어쨌든 이쪽에서는 나가 준 거는 열성만 줬으니 보세요. 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중에서 스몰 a, 스몰 b는 검정교배로 들어온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얘를 다 지우고 보는 거라고. 요렇게. 이해됩니까? 요거 다 지우고 스몰 지우고 남은 거로만 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봐라. A랑 B의 관계는 보세요. 요 놈이 만드는 건 라지 A, 라지 B라는 놈도 만들 수 있고 라지 A, 스몰 B도 만들 수 있고 스몰 A, 라지 B, 스몰 A, 스몰 B에서 모두 1대1대1대1의 생식세포를 만들어낸다고 하나씩. 그럼 요걸 4개를 만들려면 어떤 모양이어야 되겠어? A가 있고 B가 있고 여기에 스몰 A 있고 스몰 B 있으면 모두 4가지를 만들 수 있죠. 라지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독립이다 라고 불러요. 됐죠? 두 번째 건 모르겠어. 세 번째 거 좀 봐봐. 라지 B, 라지 D랑 라지 B, 스몰 D랑 스몰 B, 라지 D랑 스몰 B, 스몰 D를 봤더니 얘네는 없고 요거 하나씩밖에 없어. 혹시 이거 알고 있나요? 이거 무슨 연관이라고 하죠? 상,
반연관. 물론 생명과학 원범에서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B랑 D랑은 라지 B가 있으면 스몰 D가 있고 스몰 B가 있으면 라지 D가 있다 해서 요렇게밖에 못 만드는 거야. 라지 B, 라지 D 못 만들고 스몰 B, 스몰 D는 못 만든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 AD는 라지 A, 라지 D, 라지 A, 스몰 D, 스몰 A, 라지 D, 스몰 A, 스몰 D는 스몰 A, 스몰 D는 보세요. 라지 A, 라지 D 만들 수 있죠. 라지 A, 스몰 D, 스몰 A, 라지 D, 스몰 A, 스몰 D 다 만들 수 있죠? 그럼 뭐야 이거? 보세요. 각각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A랑 B 독립이고 A랑 D도 독립이겠죠. 그럼 여기가 얼마 나와야 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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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나온다고. 될까? 자, 보세요. 그러면 가에서 B와 라지 B와 스몰 D가 연관되어 있다. 라지 B, 스몰 D 연관되어 있다. 맞죠? 두 번째, 가에서 유전자형이 스몰 A, 스몰 B, 라지 D인 생세포가 생성될 그럼 얘가 만드는 생세포는요. A 중에서는 요렇게 줄 거고요. B랑 D는 요렇게랑 요거밖에 못 만들어 줄 거 아닌가? 그럼 요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근데 그 중에서 스몰 A, 스몰 B, 라지 D는 얼만큼? 4분의 1만큼. 25%. 됐죠? 아, 이거 어렵지 않네. 니은도 맞고요. 디귿. F1에서 라지 A, 스몰 A, 라지 D, 스몰 D, 스몰 A, 스몰 A, 라지 D, 스몰 D면 어딨냐 하면 라지 A, 스몰 A, 라지 D, 스몰 D 얘랑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D, 스몰 D면 얘죠. 얘랑 얘는 몇 대 몇이네요? 1대 1이죠. 1대 1. 2대 1이라고 나왔네요. 답은 3번이 정답. 되겠죠? 요거는 이 생식세포 분리비만 알아낼 수 있으면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운 문제. 12번이요. 선생님은 이 12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볼래요? 오답 베스트 1등이에요. 69.2%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10명 중에 7명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어떤 거냐 하면 문제에 아예 나왔어. 호르몬 A랑 B는 아드레날린 아니면 티록신이다라고 나왔다고. 그럼 아드레날린은 어디서 나와요? 부신? 속질에서 나와요. 옛날에는 부신 수질이라고 배웠는데 부신 속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부신 속질이야. 부신 속질. 그죠? 그럼 얘가 뭐야? 아드레날린. 이 그림은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림이에요. 부신 속질이라는 게 사실은 옛날에 교감신경의 절후 뉴런이 아드레날린 내놓는 건데 교감신경 끝에서 그 교감신경의 절후 뉴런이 아마 부신 속질로 변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게 뭐냐 하면 얘는 교감신경의 절전 뉴런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교감이지. 이거 정 안 되면 외우세요. 상관없어요. 교감신경의 앞에 거 신경 하나 있고 얘가 절후신경이니까 뒤에서 아드레날린 나온다. 그냥 이거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얘가 뭐예요? 티록신. 티록신이면 여기가 T, SH. 얘는요. T, RH. 이게 왜 오답 베스트 1등이야. 12번 보세요. 기억. A는 부신 겉질에서 분비된다. 속질이라고. 그죠? 기억 틀렸죠? 니은. 기억 과정은 신경, 미은 과정은 호르몬. 맞죠? 디귿. B가 과다 분비되면 얘가 많아지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음성 피드백이니까 억제시키겠죠. 그럼 TRH 줄어들고 TSH도 줄어드니까 디귿 과정 감소가 맞습니다. 답은 그러면 2번이 맞죠. 니은만. 요게 뭘 써서 제일 많이 틀렸냐면 요거 겉질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그렇게 틀린 사람 제일 많더라고. 30.8%. 놀라운 일입니다. 30%는 안 되겠죠. 이제 요게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대단한 친구입니다. 대단한 친구들. 넘어가 봅시다. 4번. 14번 봅시다. 13번 봅시다. 나도 지금 정신이 없네요. 13번이요. 보세요. 얘가 이제 오답률 59.4% 4등인데 이 그래프를 딱 보시면 이게 뭐냐면 포식과 피식 관계예요. 앞에서 먹잇감이 많아지니까 뒤에서 먹는 놈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많이 잡아먹으니까 얘가 먹잇감이 줄어들어요. 그럼 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뒤에 있는 애도 줄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에가 토끼, 뒤에가 늑대 뭐 이런 거야. 이게 되겠죠? 포식과 피식 관계야. 그러면 여기 잠깐 써보자. 증가죠, 둘 다. 증가. 두 번째는요?
얘 앞에 있는 애가 감소, 얘가 증가.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감소, 얘도 감소. 감소, 감소.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증가하고 얘는 계속 감소. 됐죠? 증가 어디 있어요? 증가 4번. 야, 쉽다. 4번. 감소 증가 어디 있어요? 감소 증가 1번. 그 다음 순서대로 감소 2번. 얘가 3번. 그럼 자동으로 위에 있는 애가 누구고요? A고요. 밑에 있는 애가 B죠. 작년 7차 교과보다 7차 개정 교과가 이해하고 암기해야 될 게 분명히 줄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자료가 늘어서 학생들이 이걸 많이 틀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답은 쉬워요. 가의 P 구간은 나의 3에 해당한다. 오케이, 맞네요. 3에 해당한다. 니은, 기억은 B의 개체수 변화. 기억이 누구죠? 요 앞에 있는 애죠. 그럼 얘 누구야? 기억이 A의 개체수 변화죠? 틀렸네. 이거 두 개체군 사이의 경쟁 베타의 원리. 이 보기를 많이 틀렸어요. 경쟁 베타가 뭐예요? 경쟁 베타. 두 개가 생태적인 지위가 비슷해. 그래서 먹이도 비슷하고 공간도 비슷하니까 난 너랑 같이 못 있어 해서 한 놈을 완전히 멸종시키는 게 경쟁 베타라고요. 근데 얘는 경쟁 베타가 아니라 그냥 포식-피식 관계야. 한 놈이 다른 놈의 먹잇감이 되는 거라고. 두 개가 비슷한 게 아니고요. 이해됩니까? 얘는 경쟁 베타가 아니라 포식-피식 관계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1번만 맞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14번. 요것도 잘 보세요. 물질 X라는 걸 처리 안 했고 물질 X를 처리했어. 그럼 그래프가 달라지는 게 요 뒤에부터 달라지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분극, 탈분극, 재분극, 다시 분극이라고 부르는데 탈분극이 일어나는 건 뭐 때문에? 나트륨이 세포 내로 들어와서, 뉴런 내로 들어와서. 그럼 두 번째 재분극이라는 이유는요? 칼륨 이온이 나가서. 그런데 지금 뭐가 고장났다고요? 여기가 고장났다고요. 그럼 물질 X는 뭘 방해하는 놈이야? 칼륨 이온 나가는 걸 방해하는 놈이야. 아무것도 아니네. 기억! A 구간에서 나트륨은 세포 내로 유입된다. 그래, 유입된다. 정상이니까. B 구간에 칼륨 통로는 모두 닫혀있다. 모두 닫혀있으면 떨어지지 않겠지. 그지? 모두 닫혀있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근데 얘가 일부는 열려있고 방해만 받는 거니까 모두는 아닙니다. 니은 틀리고. 디귿. 물질 X는 Na 플러스 이동 억제하는 게 아니라 K 플러스 이동을 억제하죠. 쉽네. 답은 1번. 15번이요. 요것도 예비 시행 문제랑 유사하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대기 중의 질소를 요렇게 땅속으로 암모늄 이온으로 보내주는 놈이 있지. 얘 뭐라고 불러? 질소 고정 세균. 됐죠? 그리고 질소 고정 세균이 땅속으로 모아놓으면 요거를 요렇게 변화시키는 놈이 누구였지? 질화세균. 맞죠? 그리고 요거 이제 식물이 흡수해서 단백질 만든단 말이야. 콩 만들고 나면 얘가 콩 따먹고요. 그죠? 그래서 둘 다 죽었어요. 죽거나 똥 싸요. 그럼 이제 그걸 누가 분해해? 분해자가 분해해서 다시 분해자가 분해해서 다시 토양으로 보내주겠지. 아무것도 아니네요. 기억. 가나를 통해 공급받은 질소는 식물의 단백질 합성. 그렇지. 요걸로 식물이 흡수해서 콩 만들 거니까 맞고. 다는 분해자. 오케이. 디귿. 뿌리옥 박테리아가 대표적인 질소 고정 세균이죠. 그죠? 뿌리옥 박테리아와 아조토박터. 아무것도 아니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정답. 넘어갑니다. 16번. 얼마 안 남았어. 화이팅. 자, 16번 보세요. 16번은 ABC가 뭐냐면 DNA랑 물이랑 단백질이에요. 그럼 요거 보는 거야.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뭐 있죠? 인지질과 단백질. 그럼 얘가 단백질이야. 그죠? 그다음 탄소를 포함 안 하고 있대. 물이네요. 그다음 얘는 DNA. 헐, HER. 기억. 인체 구성 비율은요. 물단지 무핵탄. 그죠? 물이 제일 많고 단백질이 그 다음 많고 DNA가 그 다음 순서죠. 그럼 물이 제일 많으니까 A가 제일 많고 B가 그 다음 많겠네. 기억. 인체 구성 비율은 A보다 B가 높다. 틀렸죠? 니은. B는 단백질이니까 효소와 항체 주성분 맞고요. 디귿. C의 기본 구성단위 DNA 뭐로 되어 있어요? 뉴클레오 타이드로 되어 있죠. 답은 니은 디귿. 별거 없는데요. 17번 봅시다.
17번. ABO식 혈액형이 모두 다른 가족이 나왔어요. 그래 놓고 ABO식 1번의 ABO식 혈액형은 동형접합이래. 잘 보세요. ABO식 혈액형이 모두 다른 가족이 나오려면 둘 중에 하나야. AO, BO 만나서 여기서 다 다르니까 AB형하고 O형 나오든가. 맞죠? 아니면 O형하고 AB형 결혼해서 AO하고 BO 나오든가. 맞습니까? 근데 뭐라 그랬어? 1번이 동형접합이래. 얘 동형접합이야? 아니지. 얘도 아니지. 얘 동형접합이네. 오케이. 그럼 얘가 O고 얘가 AB야. 됐니? 그럼 얘는 AO 아니면 BO죠. 얘네는 AO, O가 왜 이래? AO 또는 BO가 둘 중에 하나야. 됐죠? 그러면 보자. 2는 AB형이다. 오케이. 3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얘가 AO든 BO든 무조건 E형 접합. 맞죠? 4가 O형 여자랑 결혼하면 O형이랑 결혼하면 AO55 만들어지든가 BO55잖아. O형은 태어날 수 없다. 있죠. 답은 기억, 니은 3번. 이런 거 왼손으로 풉시다. 이거 쉬우니까. 알겠죠? 혀 내밀고 풀어도 되고요. 18번 보시니까 전신 마취된 환자의 특징. 물론 미안해요. 여러분들 중에 공부가 아직 덜 돼 있는 친구들한테는 하는 얘기 아니고요. 이제 이런 거는 많이 풀면 쉬워진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좌절하거나 성질내지 마세요. 자, 전신 마취된 환자가 나와서 깊은 수면에 빠져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골격근이 이완돼 몸을 움직이지 못해. 그러니까 이때 수술하면 되겠죠. 그죠? 말초신경은 마비되어 있지 않다. 대신 반사적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전신 마취된 환자 수술 중 잠이 깬데 이거 수술 중 각성이라고 부르죠. 전에 이제 영화에서 무슨 영화지? 어쨌든 그 영화에서 심장 수술 때 깨는 거 나왔었다고요. 근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통증과 불안을 느껴요. 정말 괴롭겠죠? 자율신경 X가 작용해서 환자 몸의 변화를 통해서 의사는 환자가 깨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깨어있는 거지. 그럼 뭘 보면? 자율신경이 통증과 불안을 느낀대요. 불안을 느끼는 거. 자율신경이면 교감, 부교감인데 그중에 불안을 느끼는 건 교감신경이죠. 그죠? 교감. 됐죠? 기억 보자. 기억은 교감신경이다. 맞죠? 니은.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건 뭐 때문이야? 환자 몸이 변화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전신 마취된 환자는 피부에 있는 감각신경이, 자, 봐봐. 말초신경은 마비되어 있지 않대. 말초신경이 마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말초신경은 뭔데? 운동뉴런과 감각뉴런이잖아. 그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답은 기억, 니은만 정답. 19번 갑니다. 자,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서 베스트 3등이에요. 근데 내가 봐서 이 문제 제일 어려워요. 이번 문제에서. 근데 되게 신기한 친구들이에요. 훌륭한 친구들. 네. 잘 보세요. 라지 T가 T 다시에 대해서 완전한 우성이래. 그럼 문제 하나 힌트 나왔어요. T가 스몰 t보다 T 다시보다 우성이다.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계도가 나오면 두 가지를 해야 되거든. 첫 번째는 우성인지 열성인지 찾아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찾는 게 두 번째야. 근데 우열관계는 미리 설명해 놨어. 됐네, 다 했네, 이거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인지 성인지 봐야 되는데 성염색체 유전이 Y 유전, X 유전이 있으니 요게 아니라면 얘인 거지, 전부 다. 자, 보자. 그런데 여기서 성인지 상인지 구분하기 되게 모호하긴 한데요.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힌트가 있어. 디귿, 리을, 미음이 T 다시 열성 유전자가 하나씩 가지고 있대. 그럼 우리 생각해 보자. 이게 만약에 상염색체 유전이면 상염색체면 AA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얘가 병 걸리려면 AA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맞죠? 다시 얘기하면 T-T여야만 얘가 병이 걸리는 거라고요. 한 개 가지고 병이 걸릴 수가 없어요. 한 개 가지고 남자가 병이 걸리려면 이게 뭐여야 되는 거야? 반성 유전이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건 X염색체 유전이 맞네요.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 이렇게 씁니다. X에 T 있고 X에 T 다시 있다고요. 되겠죠? 그럼 다 찾아볼게요. 얘는요. 여자니까 어떻게 해서 X, T 다시, X, T 다시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남자인데 멀쩡해. X, T하고 Y. 됐죠? 얘는 여자야. 여자면 X, X인데 아버지는 T 줬고 엄마는 T 다시를 줬겠죠? 그 다음에 얘를 보자. 얘는 얘는 엄마가 주면 T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죠?
T- 무조건 줘야 돼. 근데 정상으로 태어나려면요. 우성이 하나 있어야지. 게다가 얘가 47개야. 아, 이렇게 이거구나, 이거. 그죠? 이거 뭐라고 불러요? 클라인펠터 증후군. 그래서 요 우성인자 때문에 정상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조건이 만나볼까? 얘네 전부 다 T-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 하나는, 요 미음에서 보면 요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XT, Y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버지한테 둘 다 받은 거야. 되겠죠? 됐네. 기억 보자. T-는 X염색체에 있다. 맞습니다. 그럼 니은이군요. 니은과 리을의 체세포 한 개당 T-DNA가 같다. 니은은요, T- 있어요, 없어요? 없어. T-0이야. 근데 리을은요, T-1이야, DNA가. 그죠? 같지 않습니다. 니은 틀렸고. 디귿. 감수 1분열 비분리. 여기 보세요. 남자가 요 XY를 동시에 주려면 1분열, 2분열. 1분열 비분리. 왜?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안 됐으므로 1분열 비분리. 그러니까 1분열 비분리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되겠죠? 확인하세요.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안 된 정자나 난자는 1분열 비분리. 염색 분체가 분리가 안 된 정자나 난자는 2분열 비분리. 되겠죠? 꼭 기억하시고 20번 넘어갑시다.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강의 보세요. 거기 아주 정말 열심히 존 M 열심히 설명해 놨어요. 한번 보세요. 자, 20번 갑시다. 20번. 꽃가루가 들어왔어요. 알러지인데요. 이제 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러지 문제가 나온 거야. 꽃가루가 처음에 들어왔어. 그랬더니 항체를 우려서 만든대. 항체 누가 만들어요? 형질세포. 형질세포는 원래 누가 분화돼서? B림프구, T림프구. B림프구가 분화돼서 형질세포를 만들고 B림프구가 항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죠. 그죠? 분화돼서 얘를 만들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얘가 항체를 만들면 요게 항체인데 요 항체가 누구랑 결합한대? 비만세포에 결합한대요. 요 비만세포는 뭘 갖고 있냐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갖고 있는 세포에 결합이 되어져 있는 거야. 여기 이제 항체가 결합했어. 그러면 다음번에 재침입한 다시 꽃가루가 들어오면 이 꽃가루가 항체에 결합해서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막 뿌려준다고. 히스타민은 염증 반응할 때요. 염증 반응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백혈구를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백혈구가 조직 쪽으로 나오면 백혈구가 항원을 잡아먹게 도와주는 물질이야.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이야. 근데 히스타민이 너무 예민하게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면 그럼 이놈이 너무 많이 붙게 하고 원래 조금 붙고 조금 열나고 뭐 이 정도인데 너무 많이 붙게 하고 그 다음에 과다하게 나와서 그리고 뭐 빨갛게 되고 그냥 반점 막 생기고 열나고 가렵고 잠 못 자고 이런 거라고. 그게 알러지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선생님 저는 꽃가루가 알러지가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떤 처방을 해주시냐 하면 의사 선생님이 항히스타민제를 줘요. 항히스타민제는 히스타민 분비를 약하게 하는 거라고. 그럼 얘 때문에 원래는 엄청 붓고 엄청 가렵고 해야 되는데 그게 완화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 봅시다. 세포 간은 B림프구다. B림프구. T림프구다 그랬네요. B림프구에 B림프구. 그 다음에 항체 A는 이 꽃가루가 항원이죠? 그럼 요거랑 항원 항체 반응을 하겠네요. 니은 맞고. 디귿. 꽃가루 1차 침입 때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죠. 왜? 알레르기 증상은 비만세포가, 항체가 결합된 비만세포에 꽃가루가 붙을 때인데 1차에서는 아직 항체를 안 만들어냈으니까 요때는 알러지 반응이 안 나타나는 게 맞죠. 그죠? 나타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답은 니은하고 디귿.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걸 풀어본 친구들하고 요걸 풀면서 이전에 작년 2014 예비 시행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난이도가 어떻다고요?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 문제가 쉬웠어요, 그거. 딱 두 문제 어려워. 딱 두 문제 어렵고 다 쉬웠어요. 얘도 마찬가지 두 문제 어렵고 나머지는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틀리냐면 내용은 분명히 쉬워졌어. 물론 생투에서 내려온 내용이 있지만 그건 그냥 외우는 거야. 근데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인과관계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요. 작년에도 분명히 그게 있었어요. 7차 때도. 7차 개정 때는 그게 더 강화됐다는 얘기지. 암기는 줄고 인과관계와 상황 파악과 데이터 분석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조금 더 진지하게 생명과학 과목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누구랑요? 나랑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봅시다. 4월 달에 다시 한번 모의고사에 대한 풀이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 모르면 꼭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 강의도 열심히 한번 들어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